평소 누구나 한 번쯤은 허리 통증으로 큰 고통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코어 호흡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어 호흡법은 복부와 허리 주변 근육들을 강화하여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데 탁월한 호흡법입니다. 처음에는 누워서 코어 호흡법을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바른 자세로 앉아서 시작합니다. 바른 코어 호흡법은 자연스럽게 횡격막을 최대한 사용하여 코어 근육을 강화하기 때문에 허리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하는데도 아주 탁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척추 질환으로 인한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어 호흡법은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자세 교정,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서 건강한 허리를 유지해보세요. 숨만 잘 쉬어도 허리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허리 통증 잡는 코어 호흡법과 수면코어 2분 운동 동작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네네. 준비했으니까 네네.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죠. 네. 자, 그래서 왜 호흡이랑 우리 근육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의 특히 숨내, 이름도 숨내잖아요. 네. 네, 숨을 조절하는 그런 부위예요. 우리 머리 쪽에 있는. 네네. 네, 거기서 숨을 조절하면서 또 근육들도 조절하고 특히 우리의 코어 근육들이나 어떤 큰 근육들은 대체로 불수익근이 많이 쓰여요.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쓰는 수익근들은 어떤 급박한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근육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의식적으로 쓰는 그런 근육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어깨라든지 상체라든지 이런 이제 근육들, 말단의 근육들이 많이 쓰이는데 우리 몸의 중심부에 있는 어떤 코어 근육들은 어떻게 보면 자율신경계 쪽에 조절을 많이 받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긴장만 되고 사실은 코어 근육이 잘 쓰이지가 않아요. 아마 요거는 이제 운동해 보신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자꾸 허리를 써라, 코어를 써라 이렇게 하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죠. 특히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골프 같이 코어 근육을 많이 쓰는 그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갈수록 코어 근육이 안 쓰이고 오히려 말단부의 근육이 쓰이면서 스윙이 자꾸 나빠지고 그러면서 몸도 사실은 부상도 많이 생기고 안 좋아져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뭐 격투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복싱이라든지 뭐 MMA 같은 그런 운동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모든 운동이 결국엔 우리 중심의 근육들을 잘 쓸 수 있냐에 따라 어떤 그런 성취도가 달라지는데 그것도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무슨 좀 힘을 빼고 해야지. 힘을 뺄수록 오히려 우리 코어 근육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인체는.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나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완이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거고. 골프 같은 운동 같은 경우는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리듬이 결국에 호흡이거든요. 호흡은 파동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파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리듬이죠. 파동은 결국 리듬이기 때문에 리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템포나 리듬이. 자, 그래서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호흡법. 많은 호흡법들이 알려져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복식호흡법 또는 횡격막 호흡법이라고 하죠. 두 가지는 사실상 같은 호흡법이라고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복식호흡, 횡격막 호흡만 잘 하셔도 코어 근육을 충분히 쓰고 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흡법들을 잘 꾸준히 하시면은 허리 통증을 완화하시는데도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인위적으로 배를 부풀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저절로 몸이 이완이 되면서 호흡의 중심점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 또 횡격막 호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 풍선에 물 네네. 담는 것처럼. 그렇죠. 풍선에 물이 들어가면 풍선이 갑자기 쭉 크게 네, 좀 아래로 처지듯이. 늘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네네. 토네이도가 만들어질 때 깔때기 구름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것하고도 많이 비유를 들었는데, 아니면 이제 물주머니가 풍선에 물을 채우면 물주머니가 늘어지듯이 우리 복부가 그런 느낌으로 호흡의 중심점이 내려오면서 그렇게 아래쪽이 하복부 쪽이 수축 팽창하는 그런 형태의 호흡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시면은 아까 코어 근육들의 어떤 해부학적인 위치와 같이 보시면은 좋아요. 자, 흉복식 호흡이라고도 하고, 특히 이제 필라테스 운동 하시는 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렇게 코르셋으로 몸통을 이렇게 조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코르셋 호흡법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이런 호흡법이 어떤 몸매나 체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필라테스 운동 하시는 분들은 막 기본적으로 배우는 그런 운동인데, 요게 인위적으로 힘을 줘서 우리가 수익근을 써서 우리의 늑간근이나 어떻게 보면 흉곽의 근육들을 수축시켜서 이렇게 그런 호흡법을 하게 되면 이게 긴장을 야기를 하게 돼요. 아까 호흡을 인위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수익근이 많이 쓰여서 제가 자꾸 긴장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 호흡법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런 어떤 긴장도가 높아지는 부작용을 낳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려면 동작과 호흡을 좀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윗몸 일으키기, 우리가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내쉬어지면서 늑간근이 수축하면서 이 흉곽이 조여지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작하고 호흡이 하나로 일치하는 형태로 하셔야지만 크게 저런 긴장을 유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뭔가 이제 펀치를 친다든지 할 때도 보통은 호흡을 뱉으면서 펀치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게 되는데, 그때 흉곽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어떤 그런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되거든요. 그걸 흉복식 호흡에서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호흡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 이제 골프 하시는 분들은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호흡을 뱉으면서 여기를 수축하면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때 비슷한 효과가 돼요. 여기 겨드랑이가 붙으면서 그러면서 이 흉곽이 수축하는 형태의 움직임이 되거든요. 그런 이제 운동을 통해서 어떤 동작과 호흡이 일치해서 그런 흉복식 호흡이 이루어질 때 어떤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힘을 줘서 우리의 수익근을 자꾸 써서 그렇게 수축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운동 많이 하신 분들도 병원에서 많이 보는데 굉장히 근육이 타이트해지고 오히려 관절 가동 범위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고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필라테스 그 이야기도 했지만 뭐 다이어트 효과 있고 체형 예쁜 체형을 만드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긴장을 유발함으로써 이렇게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수족냉증이나 변비나 좀 그런 거를 만성으로 조금 앓고 계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참 예쁜 몸매를 가지고 계시고 되게 날씬하시고 그런데도 이런 어떤 긴장들이 그런 것들과도 조금 저는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기도 했었는데, 이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코어 호흡을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또 아랫배도 따뜻해지고 온몸에 이제 긴장이 좀 이완이 되고 하면서 수족냉증이나 이런 데도 많이 도움이 되시고, 많이 같이 두루두루 이렇게 허리도 강화되지만 또 그런 것들이 함께 이제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를 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어 근육이 수축 팽창하면서 하체 쪽으로도 혈액이 충분히 이렇게 일종의 펌프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순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자, 코어 강화와 코어 호흡법. 자, 뒤에 이제 모델분이 앉아서 이렇게 명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어. 굉장히 보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자세가 좋은 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바른 척추 정렬하고는 조금은 어긋나 있는. 특히 저렇게 명치가 이렇게 들리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흉추가 꺾이면서 몸이 이렇게 뒤로 눕게 되거든요. 체중심이 뒤로 가면서 허리 쪽에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항상 명치를 이렇게 손으로 대서 살짝 등 쪽에 붙게끔 눌러주신 상태에서 정수리를 상하로 이렇게 쭉 펴질 수 있게 척추를 위아래로 늘려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자세를 좀 취해 주시는 게 바른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요령이니까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그 명상 이미지를 검색하다 보면 저희도 좀 놀랄 때가 많잖아요. 네. 올바르지 못한 이 명상 자세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들려 있는 자세도 있고, 어쩔 때 이렇게 너무 숙이고 있는 이런 자세들도 좀 있고, 그런데 명상하는 그 자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참 몸매도 좋고 어떤 체형도 많이 가꾸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앉아서 명상 자세 취하셨을 때 굉장히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도 보면 팔꿈치가 저렇게 다 펴지면 굉장히 몸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팔꿈치는 살짝 밑으로 이렇게 늘어뜨려 주셔야 돼요. 하여튼 지금 저 그림을 보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저렇게 운동해서 그래도 저 정도 하시는 건 정말 대단한 정말, 거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성분들의 어떻게 보면 워너비 가까운 그런 형태를 갖긴 한데 조금만 잡아주고 싶은 거죠. 자세는 조금 이렇게 살짝만 잡아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자꾸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 인체의 중심 코어가 있고 코어를 둘러싸는 그런 근육군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결국은 코어 호흡법, 또는 복식 호흡이나 횡격막 호흡도 마찬가지고, 어떤 필라테스나 어떤 그런 운동에서 말하는 그런 흉복식 호흡법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허리 통증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호흡법은 분명한데, 어떤 자세나 동작을 취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 배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저런 동작이 어떻게 보면 앉아 있을 때 굉장히 쉽게 척추를 정렬을 시키면서 허리나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체를 45도 정도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주면서 적절하게 허리와 코어 쪽에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근육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저절로 호흡의 중심점이 내려가게 되고 코어 근육들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형태로 자세를 취하고 한번 가만히 호흡을 몸에 맡겨보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호흡의 중심점이 내려가고 어떻게 보면 코어 근육들이 쓰이면서 어떤 그런 이상적인 호흡 형태가 저절로 되는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만 잘 활용하셔도 웬만한 허리 통증이나 허리의 어떻게 질환들을 많이 또 예방도 하실 수가 있고 증상을 또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호흡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저런 동작을 활용해서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임산부인 저도 항상 하고 있는 동작. 지금 소담님이 예전에 이제 보여주셨던 동작인데 지금도 쌍둥이를 임신하고도 굉장히 자주 하는 그런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많이 하죠. 네네.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 있는 자세에서 하시면 굉장히 좋은 동작인데 왼발을 이제 발 하나만큼
내딛은 상태에서 허리를 저렇게 지면과 수평하게 만들어주고 양팔도 지면과 수평하게 만들어주시면 허리와 코어 쪽에 굉장히 큰 자극이 가면서 허리 쪽에 어떤 그런 이제 근육들을 강화하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사실 이 동작이 허리 통증에 굉장히 좋아요. 네. 예. 그리고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렇게 지면과 수평이 되는 그런 각도까지 허리가 내려가질 않아요. 아까 관절 가동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렇게 앞으로 숙이는 그런 가동 범위가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특히 허벅지 뒤쪽 근육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네. 예, 긴장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각도가 잘 나오지가 않는데 요렇게 딱 서 있는 자세에서 앞쪽으로 점점점 숙여주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각도까지 척추의 정렬을 유지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본인의 몸 상태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동작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 손의 모양을 보시면 자,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숙였을 때 이 각도가 나는 이 정도 45도 정도밖에 안 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90도까지 아주 쉽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허리가 그래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허리를 숙이긴 하는데 허리가 이렇게 솟아서 둥글게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도 허리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 동작을 해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쉽게 몸 상태도 알 수가 있고 또 허리나 코어 근육들을 강화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하면서 그리고 호흡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 되는데 뭐 호흡이 특별할 건 없어요. 자세만 정확히 유지하고 그대로 호흡을 몸에 맡기시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한 1분 내지 2분 정도 자세만 유지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동작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예. 저렇게 발목을 뒤로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해서 잡아주시고 저렇게 자세를 취하시는 건데 양발을 벌린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서 자세를 취하시는 건데 이 동작이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 저렇게 유연성이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허리를 수평으로 하고 손은 무릎 정도를 짚은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발목, 그 다음에 발목 뒤를 감싸 잡는 순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동 범위를 만드시다 보면 허리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허리 통증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거꾸리라고 해서 특히 디스크 환자분들이 많이 하셨던 그런 운동이 있는데 거꾸로 매달리는 건데 본인의 체중으로 약간 그런 거꾸리 운동 어떤 기구를 활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척추를 이렇게 잡아 늘려주는 일종의 트랙션이라고 하죠. 트랙션. 견인 치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 저런 동작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런 동작들 세 가지는 한번 꼭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번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고요.